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의 배신. 고요한 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야경이 창 너머로 펼쳐졌다. 강렬한 붉은 립스틱을 바른 강 회장.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번뜩이는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은 늙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남편 박태준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젊은 강 회장의 눈은 순수했지만 현재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태준, 당신은 날 배신했어. 낮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의 곁에는 며느리 서연이 불안한 듯 서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마치 천사처럼 보였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악마보다 더 사악한 존재로 비쳤다. 서연은 3년 전 강 회장의 외아들 민우와 결혼하며 이 집안에 들어왔다. 가난했지만 순수하고 밝았던 서연은 강 회장의 마음에 들었다. 마치 앙고라 고양이처럼 순종적이고 예쁜 며느리. 강 회장은 서연을 친딸처럼 아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면이었다. 서연의 뒤통수로 흘러내리는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귀가 언뜻 드러났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불안하게 떨리는 손은 숨길 수 없었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이 서연의 눈앞에 바싹 다가왔다. 서연아,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아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숨을 삼키며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젊은 강 회장의 얼굴은 낯설었다. 어머님 젊으셨을 때 사진이시네요.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뱀이 먹잇감을 칭칭 감듯이 그녀의 손길은 섬뜩했다. 그래, 젊은 날의 나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지? 강 회장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이시죠? 그래, 내 시아버지 박태준 회장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서연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이 매섭게 빛났다. 서연아, 넌 참 똑똑한 아이야. 그래서 내가 널 예뻐했지. 그런데 똑똑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강 회장의 손이 서연의 목을 천천히 조여왔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강 회장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강 회장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간신히 말을 뱉었다. 강 회장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모른다고.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 멍청한 거니. 내가 내 남편과 그 늙은 돼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강 회장의 말에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강 회장은 서연의 뺨을 다시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길이 아닌 손톱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서연의 뺨을 긁었다. 붉은 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파, 고통스러워.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서연아. 내가 내게 준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거다. 강 회장은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은 차갑고 도끼 품은 뱀의 혀처럼 느껴졌다. 내가 감히 내 남편을 탐내. 내깟 것이 주제도 모르고 날뛰었으니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지. 강 회장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서연의 비명이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3개월 전 서연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녀의 작은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서연에게 박태준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서연아, 힘든 거 알아. 내가 도와줄게. 회장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마음을 열었다. 회장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쾌척했고
서연에게 고급스러운 옷과 가방을 선물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회장의 호의는 점점 짙은 욕망으로 변질되었다. 회장은 서연에게 은밀한 만남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회장의 끊임없는 유혹에 서연은 결국 넘어가고 말았다. 금지된 사랑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불안과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강 회장에게 들킬까봐, 민우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회장의 달콤한 속삭임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그녀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회장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친 순간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기장에는 강 회장의 젊은 시절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 역시 젊은 시절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박태준 회장의 도움으로 인생 역전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을 읽을수록 서연은 강 회장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과 닮은 듯한 강 회장의 과거는 서연에게 위로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다. 강 회장 역시 자신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공했다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강 회장은 서연의 불륜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이 회장의 서재에서 일기장을 읽고 있을 때 강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일기장 역시 강 회장이 의도적으로 서연에게 보여주기 위해 놓아둔 것일지도 모른다. 강 회장의 복수는 잔인하고 치밀했다. 먼저 그녀는 서연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어머니 병원에 압력을 넣어 퇴원시키고 서연의 친구들에게 험악한 소문을 퍼뜨려 고립시켰다. 서연이 기댈 곳은 이제 아무 데도 없었다. 다음으로 강 회장은 서연의 직장을 빼앗았다. 그녀의 영향력으로 서연은 업계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서연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강 회장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 회장은 서연의 남편 민우에게 서연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격분한 민우는 서연을 맹렬하게 비난하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민우는 냉정하게 돌아섰다. 서연은 사랑하는 남편에게마저 버림받은 것이다. 집에서 쫓겨난 서연은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도 가족도 모두 강 회장의 압력 때문에 서연을 외면했다. 서연은 텅 빈 거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사랑도 돈도 그리고 희망마저 잃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기 위해 마지막 칼날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서연의 과거였다. 강 회장은 서연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서연은 과거 돈 때문에 부잣집 아들에게 접근했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이 사실을 이용하여 서연을 더욱 더럽고 추악한 여자로 몰아갔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서연의 과거가 낱낱이 폭로되었다. 순수하고 가련했던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서연은 순식간에 전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불륜녀, 꽃뱀, 배신자와 같은 멸칭이 따라붙었다. 더 이상 숨을 곳조차 없어진 서연은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강 회장이 나타났다. 강 회장은 차갑게 웃으며 서연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서연아, 아직 기회가 있어. 내가 내게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사죄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강 회장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강 회장은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 위해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하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강 회장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어머님, 당신은 날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의 복수는 끝이 없을 테니까. 서연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서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서연의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래, 맞아.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아. 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강 회장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펜트하우스 밖으로 향했다. 펜트하우스 옥상, 아찔한 높이에서 서연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핏빛으로 물든 세상만이 보일 뿐이었다. 강 회장은 서연을 옥상 난간 끝까지 밀어붙였다. 서연의 발은 허공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강 회장은 서연의 귓가에 마지막 속삭임을 남겼다. 잘 가, 서연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강 회장은 서연의 등을 힘껏 밀었다. 서연의 몸은 허공으로 떨어졌다. 펜트하우스 옥상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다. 유명 재벌가 며느리 서연이 펜트하우스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이었다. 언론은 서연의 불륜 스캔들과 과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하며 그녀를 비난했다. 사람들은 댓글과 SNS를 통해 서연을 조롱하고 비난했다. 그녀의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슬픔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강 회장은 서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뉴스를 지켜보았다. 서연의 죽음을 확인한 강 회장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다.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고 메마르게 변해버렸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펜트하우스 아래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그저 핏빛으로 물든 잔혹극의 무대처럼 보일 뿐이었다. 강 회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태준,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야.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강 회장의 눈에서 섬뜩한 광채가 번뜩였다. 그녀의 복수는 서연에게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복수의 대상은 바로 그녀의 남편 박태준 회장이었다. 핏빛 복수의 잔혹극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서연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지던 날 박태준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다. 굳게 닫힌 입술, 차갑게 굳은 표정, 그는 슬픔보다는 분노에 휩싸인 모습이었다. 아내 강 회장은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며 남편의 귀국을 기다렸다. 늦은 밤 박태준 회장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강 회장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소리쳤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강 회장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슨 짓이라니? 당신 며느리가 죽은 것 말인가? 글쎄, 안타까운 일이지. 안타깝다고? 서연이가 왜 죽었는지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거야? 당신이 서연이를 죽인 거잖아. 박태준 회장은 격렬하게 분노하며 강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죽였다고? 증거라도 있나? 서연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불륜 스캔들 때문에 괴로워서 딱 하지 않아. 거짓말. 당신이 서연이를 협박하고 괴롭힌 거 다 알아.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박태준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강 회장을 때리지는 못했다. 그의 분노는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그는 아내의 잔혹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박태준 회장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태준, 당신도 참 순진하군요. 정말 내가 서연이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강 회장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섬뜩한 도끼를 품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은 왜 서연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문제는 서연이가 아니야. 문제는 바로 당신이지, 박태준.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그녀의 손이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박태준 회장을 끌어당겼다. 당신은 날 배신했어. 젊은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날 잊은 거야. 용서 못해. 강 회장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결은 차갑고 뱀처럼 날카로웠다. 박태준 회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강 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신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뭘 하느냐고. 당연히 복수해야지. 당신이 내게 준 고통 그대로 돌려줘야 하지 않겠어. 강 회장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박태준 회장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다. 강 회장의 복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태준 회장을 옥죄어왔다. 먼저 그녀는 박태준 회장의 회사 자금을 동결시켰다. 순식간에 회사는 자금난에 허덕이기 시작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박태준 회장은 필사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려 했지만 강 회장의 방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강 회장은 박태준 회장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다. 탈세, 횡령, 뇌물수수 박태준 회장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박태준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하루아침에 몰락한 박태준 회장은 절망에 빠졌다. 그의 재산, 명예, 권력 모든 것이 아내의 손에 의해 빼앗긴 것이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틀어박혀 술로 밤을 지새웠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아내에 대한 공포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태준 회장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강 회장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강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왜 날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거야? 박태준 회장은 흐느끼며 강 회장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를 매몰차게 뿌리쳤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되찾는 것뿐이지. 뭐라고? 내 것이 아니었다고. 이 모든 게 다 내 노력으로 이룬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박태준 회장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강 회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당신 노력, 웃기지도 않아.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내 아버지 것이었어. 강 회장의 말에 박태준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박태준 회장에게 던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과 낯선 노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바로 내 아버지야. 강태산 회장. 박태준 회장은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과거 경제계 거물이었던 강태산 회장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 회장과 강태산 회장이 부녀 관계라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강태산 회장이라고? 당신 설마? 그래, 맞아. 당신이 그렇게 숭배에 맞지 않는 강태산 회장 바로 내 아버지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내 아버지 회사였고. 강 회장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다. 박태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강태산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 강태산 회사는 망한 게 아니야. 당신에게 빼앗긴 거지. 강 회장의 눈에서 복수심으로 불타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박태준 회장에게 과거의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강 회장의 아버지 강태산 회장은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늘 탐욕스러운 오른팔, 박태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박태준은 강태산 회장의 신임을 이용하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은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강태산 회장은 박태준의 야심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박태준을 친아들처럼 믿고 의지했다. 하지만 박태준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마침내 강태산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강태산 회사는 예기치 않은 자금난에 직면했다. 박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태산 회장에게 접근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한 긴급 자금 융통을 제안했다. 순진한 강태산 회장은 박태준의 제안을 믿고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박태준이 가져온 자금은 함정이었다. 그는 고의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강태산 회장에게 강요했고 회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결국 강태산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박태준은 이 틈을 타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다. 강태산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충격에 쓰러졌다. 그는 병상에 누워 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내 딸아 부디 복수해다오. 저 악마에게 내 회사를 되찾아다오. 강 회장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박태준에게 접근하여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었던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강 회장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았다. 그녀는 박태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의 비리를 수집하며 복수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된 박태준 회장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아내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자신의 탐욕이 초래한 결과에 절망했다. 그의 삶은 이제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 회장은 박태준 회장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해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녀는 박태준 회장을 펜트하우스 옥상으로 불러냈다. 밤하늘 아래 아찔한 높이에서 강 회장은 남편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태준, 이제 끝이야.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목숨마저도.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메마르게 울려 퍼졌다. 박태준 회장은 텅 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정말 날 죽일 건가? 죽음, 너무 쉬운 벌이야. 당신에게는 더 끔찍한 고통을 줘야 해. 강 회장은 손짓으로 펜트하우스 아래를 가리켰다. 발밑에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박태준 회장의 눈에는 그저 심연의 구렁텅이처럼 보일 뿐이었다. 저 아래를 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어. 당신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 어디에도 발붙일 곳은 없어. 강 회장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몰락을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날 어떻게 하려는 거야? 박태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완전한 파멸이야.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고 당신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할 거야. 강 회장의 말에 박태준 회장은 몸서리쳤다. 그는 아내의 복수심이 얼마나 깊고 잔혹한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파멸의 덫에 걸린 것이다. 강 회장의 복수는 잔인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박태준 회장을 법정에 세워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폭로했다. 언론과 여론은 강 회장의 편에 섰고 박태준 회장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재판 결과 박태준 회장은 횡령, 탈세,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다. 한때 재계 거물이었던 박태준 회장은 이제 몰락한 죄수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강 회장은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기쁨보다는 텅 빈 공허함을 느꼈다.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고 메마르게 변해버렸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와인잔을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그저 핏빛으로 물든 잔혹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비우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복수했어요. 당신의 원수를 갚았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복수는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슬픔이 남아 있었다. 복수의 핏빛 잔혹극은 막을 내렸지만 강 회장의 삶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과연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혹은 영원히 핏빛 복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까? 시간은 더섭시 흘러 2년 후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을 채우는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냉철함과 복수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텅 빈 눈동자, 창백한 얼굴.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지만 그 어떤 만족감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함만이 가득 차올랐다. 회사를 되찾았지만 강 회장은 경영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펜트하우스에 틀어박혀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아들 민우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외국으로 떠났고 며느리 서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강 회장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절규, 서연의 비명, 그리고 박태준의 저주를 끊임없이 들어야 했다. 복수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 회장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강 회장과 박태준, 그리고 강태산 회장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젊은 날에 순수했던 강 회장의 꿈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박태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기장을 읽을수록 강 회장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복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복수는 그녀에게서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그녀는 복수를 통해 아버지의 원한을 갚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복마저 파괴해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오래된 성당으로 가자고 말했다. 성당에 도착한 강 회장은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자신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고백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 회장은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배당 문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그녀를 감쌌다. 햇살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이는 듯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 강 회장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성당 마당 한쪽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이었다. 그는 바로 박태준 회장의 어머니, 즉 강 회장의 시어머니였다. 강 회장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강 회장을 발견하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다. 시어머니는 잠시 강 회장을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회장 당신이 어쩐 일로? 어머님께 사죄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강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다. 용서 쉽지 않겠지.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죽었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느껴졌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도 이제 지쳤어.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손을 잡았다. 강 회장, 당신도 이제 그만 과거에서 벗어나도록 해. 복수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강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는 강 회장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다. 그 후 강 회장은 복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힘썼다. 과거의 죄를 갚고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 회장의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미소가 되살아났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절망 대신 희망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그녀의 집이었지만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에서 강 회장은 책을 읽거나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핏빛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펜트하우스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강 회장은 정원에 앉아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핏빛 복수의 그림자 대신 희망과 용서의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고통과 슬픔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